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3월 11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미국 증시가 이제 금요일 조금 밀렸죠. 나스닥 같은 경우 특히 시작하고는 좀 좋기는 했어요. 좋았지만 뒤에 좀 와장창 쭉 밀렸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엔비디아가 그냥 뭐 뚜렷한 악재가 붙은 느낌은 아닌데, 봤을 때 일단 그 전에 뉴스 있던 게 이제 이사급에서 이제 그만큼 좀 물량 엄청 크진 않거든요. 사실 시총 대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큰 종목, 뭐 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영향 플러스 사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 같은 거에 대해서 얘네가 뭐 때문에 밀렸는지 뭐 뚜렷한 악재가 있으면 아 이것 때문이구나 하는데, 이제 임원급 조금 위에서 파는 그런 거는 분명히 악재이긴 하지만 그거는 좀 더해준 느낌이고, 지금 얘가 이제 970달러까지 갔었죠. 그래서 970선 거의 1000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0 주변에서 이제 좀 저항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그거 정도가 조금 있지 않나. 그래서 1000달러 눈앞에 두고 좀 단순하게 좀 차익 실현 대신에 이제 그런 악재까지 있었다. 요 정도로 좀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밀렸고 플러스 시간에도 좀 밀렸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바로 반도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 시장 핵심이죠. 최근에 이제 다른 섹터군들이 조금 시뻘게도 반도체는 일단 버텨줬었거든요. 반도체 나머지 애들이 좀 밀리더라도 엔비디아는 버텨줬었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한번 훅 쏟아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시장에서 이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이제 차트를 봤을 때는 분명히 좀 높아요.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계속 500에서 지금 900까지 쉬지 않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1분기 동안 계속 달렸죠. 그래서 요게 조금 더 내려오나 아니면은 내려오면서 제 엔비디아는 내려오면서 브레이크를 언제 좀 며칠 잡아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엔비디아가 다시 저는 또 천을 트라이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쉽진 않은데, 그래도 일단은 위에서 한번 쏟아내는 모습이 보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의 뭐 이제 투매를 좀 뭐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조금 며칠 텀을 두면서 얘가 좀 안전하게 이 정도면 이제 좀 다시 진정이 됐구나 이런 모습 보여주기까지는 조금 반도체들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엔비디아 따라서 미국 뭐 나스닥 지수 전체적인 것도 있고, 엔비디아 밀리면 어차피 반도체들 다 같이 밀려요. 그래서 시장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 좋은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지 않을까.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지수에 대해서 좀 더 밀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은 좀 해둘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이랑은 조금 다른 게, 미국은 지수를 보면은 뭐 그냥 멈추지 않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저게 또 뭐 800에서 그냥 또 멈출까 싶기도 한데, 일단은 그거랑 당연히 미국 지수는 연동이 될 거고, 우리나라는 그거 따라서 뭐 움직일 수도 있지만 수급을 좀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해가지고 쟤네 뭐 엔비디아 계속 밀려. 그럼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도 당연히 조금 힘은 빠지겠죠. 대신에 이 여태까지 들어왔던 외국인 수급이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은 저기 뭐 코스피 상위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업종 섹터군으로 좀 이동하나 이런 부분들은 날마다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자체만 봤을 때는 나쁘진 않거든요. 수급 상태가 이틀 좀 매도한다 싶더니 또 다시 샀었죠. 그리고 금투 최근에 이제 좀 매도세 주역이었는데 얘네는 좀 단타 성향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일단은 금요일 좀 다시 사줬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좀 다시 수급 들어오나,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 한번 좀 슬쩍 또 간을 보는데 이런 것들이랑 같이 얽혀서 지금 결국에는 좀 개별적으로 또 따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는 그냥 엔비디아 따라서 계속 좀 볼 필요. 그다음 우리나라는 저 수급 지속되나, 지속이 되면은 어떤 업종인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간 일정에 대해서는 화요일 미국 CPI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메이드, 뭐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게임, 글로벌 출시 그런 거 좀 있고, 일단 그 다음에 수요일 오상 헬스케어 요 신규 상장, 그리고서 거래소 밸류업 전단 조직 출범, 그 다음에 덴마크 오덴세 뭐 로봇 전시회, 요거는 뭐 엄청 크게 기대되진 않는데 그냥 혹시 몰라가지고. 그리고 3월 14일은 내마녀의 날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플러스 사우디 국방부 차관이 이제 방한을 해요. 최근에 우리나라 방산주들 좋죠. 거기다가
그 LIG 넥스원이었나요? 거기가 이제 롯데월드 통대관 처음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 실적이 그만큼 잘 나왔다는 거죠. 아예 통으로 갖다 대관을 할 정도면. 그 다음에 이제 스타시 3차 발사 AI 스타트업 14곳 미국행 비행기 탄다. 요런 거 정도 오픈 AI 그 샘알트만 초청 요게 있었죠. 그래서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좀 보면은 밸류 관련해서는 어차피 수급 들어오나 그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코스피 우량주들 움직임 자체는 괜찮습니다. 지수 뭐 그 수목 수급 좀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이번 정부에서 조금 힘을 쏟는 이게 뭐 총선 정책이다 뭐다 뭐 얘기도 많은데 이제 뭐 그런 거는 그 뒤에 뭐 어차피 주식시장에 결국에 긍정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이제 뭐 정치적 신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게 좀 안 이뻐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잘한다 잘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자신의 정치적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은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주식인이니까 그냥 좀 나쁘진 않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거 따라서 밸류업 정책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급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랑 중소형주, 세력주 느낌에선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이런 애들이 조금 부각이 되죠. 그래서 얘는 좀 차트 끼는 상당히 좋아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 그래서 요 앞에 있던 저항 구간에서 지지 반등 깨고 반등 깨고 반등하고 거기 꾸역꾸역 또 다시 올라와가지고 좀 버티고 있는데 이런 거랑 같이 엮이나 자, 그리고 사우디 국방부 차관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뭐 신고가 그리고 뭐 사우디 수출할 수 있는 게 뭐 K2 뭐 현대로템 이런 거보다는 좀 그 미사일 쪽이겠죠? 천궁 뭐 이런 것들. 그래서 LIG 넥스원 뭐 이렇게 보면 좀 자리가 부담스럽기는 하네요. LIG 넥스원이랑 하나가 또 뭐 있었죠? 한국항공우주였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 구간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얘네는 어차피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그날 좀 수급에 의해서 좀 좌우되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움직임 자체는 계속 좀 무난하네요. 일단 오전에 땡겨 올리고 잠잠하고 오전에 땡겨 올리고 좀 잠잠하고 땡겨 올리고 밀리고 땡겨 올리고 잠잠하고 이런 패턴이 조금 반복되네요. 올라올 때 오전에 조금 집중하면 더 좋은 그런 움직임이지 않나. 자, 그리고 스타쉽 뭐 3차 발사는 이런 건 뭐 AP 위성, 뭐 한국항공 우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AI 스타트업 14곳 미국행 비행기 요 기업들을 좀 찾아봤는데 조금 아쉬워요. 퓨리오사 AI 뭐 이런 것 정도가 있기는 한데 퓨리오사 키워드가 여기 있을 텐데 DSC 인베스트 DSC는 지금 주말 끼고 재료 요것저것 좀 엮이긴 합니다. 창투사죠. 근데 이제 DSC가 뭐 퓨리오사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업스테이지라던가 그런 종목들이 없어가지고 조금 회사들이 여기에는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오픈 AI 관련해서는 DSC 인베 그리고 컴퍼니 K 요런 애들 이번에 좀 대장격으로 엮였었죠. 그다음에 이제 폴라리스 시리즈 폴라리스 AI가 최근에 엄청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도 분봉은 계속 올라오면서 좀 극적이기는 해요. 폴라리스 얘 리노스였는데 사명에다가 이제 폴라리스 기업으로 좀 바꾸면서 AI 갖다 붙이더니 폴라리스 오피스가 원래 끼가 엄청 좋았잖아요. 작년부터 폴라리스 오피스는 진짜 끼 좋다. 계속 좀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얘 끼를 지금 폴라리스 AI가 슬쩍 좀 뺏어가는 이 이름을 좀 뺏어가는 것 같아요. 뺏어가서 좀 해먹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입니다. 뒤에서 대금이 좀 많이 붙죠. 그래서 최근에도 막 2천억 붙이고 하는데 얘가 이제 최근에는 좀 끼가 좋다는 거. 그리고 그거 컴퍼니 K 따라서 스톤 브릿지 같이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뭐 한글과 컴퓨터 요 정도 AI 관련주들을 좀 볼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급락에 일제히 하락, 나스닥 1.16% 마이너스. 요거 엔비디아는 며칠 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단기간에 좀 멈춰주면 하지만 며칠 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워낙 강했어요. 얘가 무겁기는 한데 그냥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삼성전자가 갑자기 그냥 비유이지만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훨씬 큽니다. 삼성전자 갑자기 멈추지 않고 10만 원까지 갔어. 그 주변에서 지금 저항 먹고 막 이렇게 쭉쭉쭉 치고 하다가 이제 좀 많이 올라왔나 싶어서 이제 좀
힘 빠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브레이크 좀 잘 보시고, 그리고 주말 끼고 비트코인도 진짜 잘 나가요. 안 죽어요. 9,700만 원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거 뭐 얘는 뭐야? 또 델리슘 25% 20 게이머 코인. 이거 폴라리스 쉐어. 이거 폴라리스 계열 저 코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거 오이씨 어마무시하네요. 20원짜리가 100원 5배. 지금 한 달 안 돼가지고 이거 맞나? 여하튼 이런 코인, 이런 거는 이제 폴라리스 관련해가지고 또 힘을 실어주는 재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서 비트코인이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9,700만 원. 그래서 요거는 또 1억 뚫나. 그리고 뭐 해외 그런 거 기준으로 7만 달러 돌파. 비트코인 더 오른다. 뭐 1000개 이상 보유 큰 손. 이게 뭐 이제 4월달 반감기 뭐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관련 주는 저는 계속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 이거 한번 팍 하고 더 밀렸으면 했는데 안 밀려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기술 투자, 위지트, 뭐 갤럭시아 시리즈, 그리고 뭐 하나투자 시리즈 이런 것들 코인 관련주들은 근데 우선적으로는 우기투가 일단 대장이지 않나. 자, 그래서 일단 코인 그리고 이제 주말 중에 음악 중심 플레이브라는 그룹이 르세라핌, 비비라는 가수분들 제치고 1위 팬들이랑 역사 써나가겠다. 근데 이게 봤더니 좀 그 대기업 그러니까 이제 대형 음악 소속사 이쪽이 아니라 이제 좀 그냥 탁하고 신생 그쪽인 것 같더라고요. 플러스 그 버추얼 가수 옛날에 버추얼 가수 하면은 그 초창기에 아담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요즘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일단 그런 거 좀 생각나는데 일단 버추얼 가수 보기는 봤거든요. 뉴스들을 보다 보면 뭐 버추얼 그 아이돌 버추얼 그 방송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 이제 뭐 좀 시대 변화이지 않나 뭐 메타버스 느낌이기도 하고 그렇게는 한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갑자기 좀 1위를 했습니다. 이번에 뭐 그 밤양갱 노래 밤양갱 저는 양갱 개인적으로 안 좋아했거든요. 입맛이 안 맞았는데 그거 노래는 좋았죠. 근데 이제 그런 노래들을 좀 제치고 1위를 했다는 거. 그래서 플레이브 관련 주들이 몇 개 있는데 아까 DSC 인베스트가 일단은 창투 해가지고 엮여 있고 YG 플러스 있고 애니 플러스 있고 IMBC 요렇게까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기업들에서 뭐 또 저 뉴스로 갖다 부각될지 전 개인적으로 이제 뭐 가수, 영화 이런 내용들은 좀 좋아하지는 않는데 재료로 근데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이게 또 그 대형 소속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 뭐 좀 부각시키나 거기다가 이제 뭐 좀 짱짱한 가수분들 제치고 뭐 신생그룹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서 일단 1위를 했다는 거 이런 거 뭐 좀 상징성으로 일단 관련주들은 한 요거 4개에다가 뭐 버추얼 관련해가지고 뭐 아프리카 TV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TV가 이번 주 금요일인가 실적 발표 있을 거예요. 얘는 그래가지고 트위치 철수 축제는 끝났다 여기 바로 있네요. 아프리카 TV 이제 증명할 시간이다. 실적 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얘는 외국인 매수는 계속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20에선 깼는데 또 실적 기대감으로 쭉쭉 치고 올라오나. 자, 그리고 오픈 AI 샘 알트만 이사의 복귀 결정. 신규 구성원도 영입. 요거는 그냥 AI 관련 주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거 그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픈 AI 그 AI 관련해서는 뭐 이스트 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샘 알트만 관련해서. 자, 그리고 바이오 관련 뉴스들이 짜잘짜잘하게 많습니다. 미국 FDA 비만 치료제 위고비 심혈관 문제 예방에 좀 사용 승인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전에 그 심혈관 그 좀 위험성 낮춰준다 그런 기능 이미 뉴스가 몇 번 나왔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FDA에서 예방용으로 사용 승인. 야, 비만 치료제 이게 이제 좀 여기저기 좀 다양한 효과를 좀 보여주네요. 그래서 올 여름 비만 치료약 시장 뜨거워진다. 그거에서 이어지는 게 이제 위탁 생산, CMO, 글로벌 위탁 생산 공장 확보전, 후끈. 금요일 날 바이넥스가 좀 올랐었는데, 바이넥스가 우리나라 대표해가지고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위탁 생산. 그래가지고 이런 위탁 생산 관련 종목들 뭐 꾸역꾸역 올라오나 그리고 전 세계 ADC 임상 150개 이상 2028년 시장 규모 40조 원 다음 달 4월 5일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10일까지
암 연구 학회 개최, K바이오 대거 참여, 그리고 리보세라님, 렉나자, 진펜트라, 국산 시장, 미국 시장 뚫을까? 요런 올해 FDA 신청하는 그런 기업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탁 생산 업체 해가지고 또 뒤에 우리나라도 뭐 계약 체결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 바이넥스는 뉴스가 좀 뚜렷한 게 없어가지고 요거 뭐 뒤에서 비밀리에 뭐 좀 계약 같은 게 이어지나 싶은 그런 움직임이기는 해요. 이 종목이 위탁에서 그래도 그 미국 CGMP 같은 거 획득 그런 공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 생산에서는 좀 알아주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바이오 큰 카테고리에서 이제 바이오고, 그 바이오 안에서 FDA 신청이라던가 혹은 뭐 저런 뭐 신약들, 그다음 비만 치료제 등등 좀 다양하게 올해 뉴스들, 그리고 이게 반도체가 힘이 계속 빠질진 모르겠는데 빠지면서 요쪽, 그리고 요거 바이오는 그게 있죠. 기본적으로 바이오는 금리나 수혜주, 좀 대표적인 수혜주로 갖다 이 점부터 좀 부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금리나 하반기에 좀 이어지고 하면은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주말 중에 이 전 영상에서 바이오에 대해서 올해 국내 큼직한 재료들 다 정리를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거 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일단 강한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테오제는 뭐 두말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5월달 MSCI 지수 편입 이런 것 좀 이어지나, 그리고 5일선 깨지니까 좀 바로 또 땡겨 올리는 엄청 강해요. 얘는 20만 원 돌파하나 아니면 좀 한번 눌려주나. 그리고 HLB가 금요일날 뜨거운 주도주로 갔다가 부각되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HLB도 자리가 워낙 좋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HLB는 이전에 85,000원 좀 돌파하는 곳은 꼭 계속 봐야 된다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수급 들어오면서 얘는 5월달 FDA 그 승인 기대감 있고 외국인 매수세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그 외에 이제 신고가 또 레고캠 바이오도 있고, 얘는 ADC 좀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바이오들이 계속 괜찮아요. 그리고 아마케 관련해서 뭐 레고캠, Y바이오 로직스, ABL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뭐 신라젠 뭐 등등 좀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한올바이오 파마도 120선 꾸역꾸역 타는 모습. 바이오 애들 전체적인 움직임이 꽤 괜찮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이제 펩트론, 인벤티질의 덕산 테코피아, 얘는 뭐 이제 원자재 뭐 이슈로 갖다 여기서 한번 상한가를 좀 세웠었고, 동훈하나텍, 뭐 대화제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제 좀 뭐 개발에 대해서 실제로 좀 뒤에 괜찮은 아이템 출시할 수 있는 곳은 뭐 한미약품, 동아ST,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이지 않나. 그래서 바이오는 이 전 영상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차트도 그렇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 대신에 이제 바이오가 특성이 조금 그렇죠. 얘네가 다 같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개별 기업마다 그 호재 뉴스에 따라서 조금 더 크게 부각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좀 갈려요. 그래서 재료들 꼭 좀 정리하시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자, 반도체는 일단은 엔비디아가 밀렸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뉴스들이 있어요. 하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뉴스 없어도 돼. 이쪽은 엔비디아만 잘 가면 되는데 일단 엔비디아 좀 밀린 거 생각은 하시고, 자, 중국이랑 미국 반도체 견제 맞불, 사상 최대 35조 원 펀드 조성 이런 것들, 반도체에 대한 뭐 투자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각 국가별에서 각 국가별로 아예 애초에 반도체 산업이 발달 안 한 기업이면 국가면 모르는데 어느 정도 자신들의 국가에서 반도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는 베이스가 치킨 게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엔비디아, GTC 앞두고 삼성 등 메모리 3사, AI 로드맵, SK하이닉스 AI 반도체, 패키징 뭐 1조 3천억 투자. 자,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게 GTC 2024 18일에서 21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CXL 이런 거 3월 26일 반도체 학회, 여기 mem콘 반도체 학회에서 삼전이 CXL 청사진 공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리고 HBM은 GTC 뭐 2024에서 뭐 삼성도 HBM3 샤인볼트 이런 거랑, 하이닉스는 이미 개발이 좀 완성돼가지고 양산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중에 이제 양산한다고 했는데, 이런 실물 메모리칩 전시 플러스 차세대 HBM 개발 로드맵 공개 예정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단기적으로 좀 힘이 더 빠질지, 그래도 저는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그냥 올해 좀
눌리면은 또 그래도 그냥 스트레이트로 무너질 섹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 와장창창창창 이런 모습보다는 내려가더라도 이런 움직임 뭐 올라오면서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반도체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려오다가 엔비디아 다시 돌리네? 그럼 요 어느 구간에서 좀 쌍바닥 느낌 만들면서 좀 다시 부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AI 반도체 칩 수요에 대해서는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우선적으로 일단 얘네가 막 금요일날 막 시간에 상한가 보낸 종목도 있고 뭐 한데, 일단 반도체가 뉴스를 좀 뚜렷하게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좀 눌림으로 갖다 볼 만한 종목들, 그 전에 반도체 눌리면 좀 꼭 본다, 그 애들 위주로 갖다가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중에 이제 반도체랑 바이오 영상 올린 게 있는데 그것들 좀 참고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이수 페타 이런 거는 눌림, 이게 좀 쌍봉인 거 조금 아쉽기는 한데 깔끔하게 뚫어주고서 밀렸으면 더 좋았겠네요. 그래도 최근에 수급은 좀 괜찮았죠. 짱짱했고 뭐 네오셈, 엑시콘, 그다음에 뭐 신고가 뭐 날라다니는 종목들도 많고, 그다음에 계속 강했던 종목들 뭐 제주반도체, 뭐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부터 해서 좀 각 카테고리, 그리고 CXL이랑 HBM 엮이는 그런 것들 우선적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뒤에 엔비디아 지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총선 점점 다가오죠. 한 달 남았고, 원전 이제 뭐 3월 중에 뭐 하나 나올 수 있고, 메인은 이제 5월, 6월 체코 그런 거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출산 총선 정책에 대해서도 좀 계속 부각되는 상황.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금요일 날 전고체 배터리 쪽이 좀 강합니다. 삼성 SDI가 그 전날에 이어서 금요일도 이렇게 해서 쭉 땡겨 올리면서 120선을 일단 한번 슬쩍 주변까지 오고서 밀리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대금이 좀 많이 붙었죠. 그래서 얘가 좀 추세에 전환시키는지 그런 것들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대금이 좀 많이 묵직해요. 얘는 좀 추세 전환시키나 그런 것들. 그리고 전고체에서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기는 한데 레이크 머티리얼이 일단은 화끈하게 또 땡겨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수 스페셜 티케미칼도 전고점 이런 구간을 좀 돌파하면서 힘을 줬던 것도 있고, 수급도 좀 짱짱해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원래 이제 리튬 베이스였다면 요번에는 좀 전고체 키워드 애들이 좀 부각이 되네요.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 이수 스페셜, 필에너지는 이번에 뉴스는 붙여놓고 조금 움직임이 잠잠한데, 그래도 이런 거 상한가 라인 좀 돌파시키면서 시세 주나.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 레이크 머티리얼 좀 잘 가면은 애경 케미칼, 뭐 KBG 이런 애들도 또 같이 반짝반짝 하긴 하거든요. 이번에 뭐 한번 슈팅을 주긴 줬었는데 그런 것들이랑 엮으면서 일단 레이크 머티리얼이 신고가입니다. 근데 얘도 상한가는 한 번도 없었긴 했는데, 전고체는 지금 뚜렷하게 스페셜한 뉴스가 바로 좀 와닿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금요일날 목금 이틀 강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고가 땡겨 올린 종목 하나 있고 그래서 볼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바이오 애들, 전고체 배터리,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런 것들 외에는 이제 좀 개별주들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엔비디아랑 조금 엮어보면서 그냥 죽지는 않을 것 같다 보니까 그래도 좀 공략할 만한 구간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AI 키워드에 대해서 먹고 요번 주그 샘알트만 초청 그 방안 이런 게 좀 있고, 초전도체는 그냥 죽지를 않아요. 권영환 교수 뭐 특허 출원 그 뉴스로 갔다 뭐 이제 CCS 이렇게 해서 상한가 뭐 좀 두 번 땡기고 이런 멋진 모습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조금 더 눌려주지 아쉽네요. 그래도 일단은 좀 맛있는 먹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 자체는.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 뭐 이제 그냥 서브로 방산 최근에 이제 뭐 좀 나쁘지 않았던 요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주말 좀 편히 보내셨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